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철희 소장을 박근혜 후보에게서는 그런 걸 별로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예. 특별감찰관제 두고 그리고 친인척들을 따로 가려고 특검까지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 알아주셨으면 대통령의 좋겠네요.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내려놓겠다는 건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제가 과문하다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이따 말씀 또 드릴게요. 그다음에 춘추관 만들어서 출입 제한한 거는요. 제가 99년, 2000년에 DJ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네네. 그때 시행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김종관 거예요. 실장 때 시행된 거기 제가 때문에요. 말씀드린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청와대 내 비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들어보세요. 그건 없어졌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도를 바꿔가지고요. 오전에 한번 살짝 개방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기자들 출입하는 것도 그때부터도 사실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 문재인 실장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에 계셨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제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직급은 달랐습니다만 대변인은 비서관으로 계셨습니다만 저는 행정관으로 있어서 직급은 다릅니다만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참여정부 때 기자들이 비서동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막힌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예. 아니 그건 DJ 정부 때도 네. 그랬다니까요. 잠깐, 이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경호하고 의전 관련해서 예, 말씀하셨어요. 답변 기회드릴게요. 말씀 마무리하시고요. 그래서 뭐 저는 다른 의견을 뭐 여기서 다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뭐 왈가왈가하고 싶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 다만 그 국회에 가보면 제가 국회 정책연구원이라는 걸 해봤는데 국회에 있다 보면 여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 이 곤혹스러울 때면 대통령이 이걸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면 여당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게 강행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청와대도 전 있어본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국회를 바라볼 때는 빨리 통과시켜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예. 강행 처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들은 대통령은 괜찮아 보이는데 국회는 맨날 몸살하는 사람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따라서 예. 저는 이 문제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실행하지 않으면 예. 당장 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 딱 거부했습니다. 그죠? 새정치 수정하는 거 하나만 거부했고 나머지는 다 따라갔습니다. 자, 따라서 박 대변인 이거는 정리를 하시고요. 대통령의 의지가 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같은 쪽에 가셨기 때문에. 예, 우리 예, 박성희 답변으로. 대변인께서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저는 뭐 청와대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잘 몰라요, 그 구조도. 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경호하고 의전 얘기하셨는데요. 후보가 제안하신 바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 예. 집무실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공간은 다 이제 시민공원으로 공개하겠다, 개방하겠다는 거고, 영빈관이나 이런 것들은 잘 운영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실 것 같고, 경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대단히 디테일하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바꾸죠. 다 디테일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문제는 정책 의지의 문제고,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 리더의 의지에 대단히 많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예. 드리겠고요. 하나 더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제도 문제를 제가 아까 꺼냈으니까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헌법 개정 사항 아닌가요, 혹시? 아니입니다. 이거는 선거법을 할 수가 법입니다. 있습니까? 예, 법만 예. 바꾸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요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예, 좀 해봤으면 예.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신 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말씀만 하시고 그 뒤에 진전이 없었는데요.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 논의를 투표 해보자 시간 하는 연장 말씀. 이런 예. 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0초를 제 답을 좀 30초만 드릴게요. 뭐 하십시오.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저 결선 투표제 말씀하시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아니 문재인 후보께서 공식 선거 운동 가서 광화문 가서 유세하시면서 거기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식 선거, 대통령 선거 2주 남겨놓고. 그럼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면 오늘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도 아니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이틀 내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걸 안 받으면 안 받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끝나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논의할 수 무슨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우리 또 이번에 정치개혁이 아무래도 화두가 되다 보니까 뭐 기득권 축소라든가 뭐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하는 방안 뭐 많은 얘기 나왔잖아요. 대부분 뭐 소위 아까 디테일 자꾸 말씀하셨지만 디테일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여간 큰 방향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문재인 후보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축소 아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축소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근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과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힘을 강화해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방안인가? 이거는 정치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야